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고원과 협곡의 땅 무스탕. 자연이 빚은 황량한 무채색의 땅에 뿌리내린 사람들.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 600년의 세월을 지켜온 무스탕 사람들. 히말라야를 품고 살아가는 은둔의 땅 무스탕. 히말라야를 삶의 축복이라 말하는 무스탕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해발 2720m에 자리한 점섬. 백두산과 같은 높이 위치한 마을에선 해발 7000m가 넘는 밀기리봉도 동네 뒷산처럼 가까이 보입니다. 점섬에서 무스탕의 수도 로만탕까지는 차로 이동합니다. 로만탕까지 거리는 70km. 그런데 10시간을 달려야 한답니다. 도로 사정이 이러하니 말이죠. 그리고 아주 지금 울퉁불퉁한데, 이거 뭐 그냥 마사지인데요, 그냥. 뼈가 다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찻길이라는 게 마른 강바닥을 달리다 또 물을 만나면 물길을 달립니다. 무스탕의 관문 카그베니. 이곳만 넘어서면 무스탕입니다. 무스탕은 1992년에서야 외국인의 출입을 허락했지만 여전히 무스탕 출입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고귀한 땅, 바람의 나라 무스탕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까? 네. 드디어 입성. 이게 $500예요, 이게 하나. 한 장에. 가수로 살아가는 시간이 힘에 부칠 때 산은 위로를 건네는 친구였습니다. 히말라야를 동경하던 때부터 무스탕은 꼭 가보고 싶었던 신비의 땅입니다. 히말라야 깊은 협곡 속에 자리한 원시의 땅 무스탕. 서울시 면적의 4배가 넘는 땅에 6천여 명이 살아가는 고요의 땅. 고대로부터 문득 튀어나온 듯 아득히 신비로운 땅. 무스탕은 14세기에 세워진 후 600년 동안 변함없는 삶을 지켜온 네팔 속 또 하나의 작은 왕국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해발 3840m 자리한 로만탕까지 오로지 4, 5일씩 걸어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협곡과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덤덤히 운전하는 운전사. 덕분에 손에 땀 좀 쥐었습니다. 이거 뭐 다른 데를 본단 말이야. 지금 가면서 난 무서워 죽겠어, 지금. 다른 데를 봐, 자꾸. 그냥 앞만 봐야 되는데, 이거 봐. 나 진짜. 무스탕에서도 길이 막힐 때가 있군요. 바로 초지를 찾아가는 가축대를 만나면 말이죠. 알아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저기 길을 막았어요 지금 염소 떼들이. 야 이런 장면은 지금 볼 수도 없는 장면인데 한 지금 한 예상으로 한 300~4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가 적은 고원 사막 무스탕에서는 초지를 찾아 하루 3~4km씩 이동하는 게 일상입니다. 아슬아슬한 협곡을 한꺼풀씩 돌고 돌아 로만탕에 도착합니다. 히말라야 고원 협곡에 자리한 무스탕은 동서로 가장 긴 대지 위에 수도 로만탕을 세웠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벽 도시. 로만탕에는 약 180가구에 1,1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만탕 성벽 안 중심에 왕궁이 보입니다. 왕궁에는 25대 세습 왕과 왕비가 살고 있습니다. 4층으로 된 왕궁은 일반 집들과 다르지 않는 소박한 모습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티베트식 불탑인 초르텐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위에 저기 뭐예요? 그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불교에서 만다라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영적인 것이죠. 초르텐 밑을 지나가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없어지고 좋은 업을 얻는다고 하는군요. 처음 이거 생소한데 이거 신비롭네요. 여기가 왜 신들의 나라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친 바람과 메마른 땅,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척박한 땅에 풍요를 낳은 사람들. 과거 무스탕 전성기 때 티베트와 인도까지 이어지던 히말라야 횡단무역을 지배했던 무스탕. 로만탕은 무스탕의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바람소리만이 지나가던 고요한 성 안이 말과 사람들로 시끌시끌해집니다. 운 좋게도 로만탕의 축제날이군요. 무스탕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야르뚱. 야르뚱은 무스탕 말로 여름의 끝을 뜻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고원지대는 곧 겨울이 시작되죠. 겨울이면 무스탕 남자들은 여자와 아이, 노인들을 남겨둔 채 일거리를 찾아 남쪽으로 떠납니다. 여름의 끝, 먼 길을 떠나기 전 여름이 가져다준 삶의 축복에 감사하며 축제를 즐깁니다. 안 돼요? 네, 어려워요. 뭐 박자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북소리가 성 안을 가득 울립니다.
축제에 흥이 오릅니다. 노환으로 참석하지 못한 왕을 대신하는 사진. 왕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군요. 로만탕은 집집마다 4-5마리의 말을 키웁니다. 무스탕 사람들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이동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만큼 야르등 축제에서 가장 큰 인기는 말 경주입니다. 말 경주를 앞두고 신에게 제를 올립니다. 갓 수확한 보리와 보리로 담근 술창, 행운을 기원하는 카닥으로 예를 갖추고 신의 말을 기다립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은 말, 바로 신을 태운 말입니다. 신의 말이 등장하자 의식이 시작됩니다. 말을 타고 먼 남쪽으로 떠나는 여정이 길할 수 있도록 신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랍니다. 경주는 보통 로만탕 공원에서 500m의 거리를 달리거나 때론 성안 길을 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말 탄다는 게 저는 지금 숨이 잘 안 쉬거든요, 사실. 근데 저렇게 이 동물들도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참 대단하네요. 1년에 단 한 번 자신이 키우는 말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기회입니다. 지켜보는 구경꾼들의 흥미진진한 표정이 박진감을 더하는군요. (3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를 로만탕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즐깁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신께 축복받는다 여기기 때문이죠. 무스탕은 히말라야 고산 줄령이 자세를 낮춰 티베트 고원으로 변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스탕의 평균 고도 3,500m.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고산증이 조금씩 오는 건지 어지러지하면서 진짜 손발도 좀 찌릿찌릿하고 그러네요 지금. 인구의 90%가 티베트 불교를 믿는 무스탕에서는 바람이 부는 길목마다 부처의 말씀이 새겨진 룽다가 펄럭입니다. 부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그들의 믿음이죠. 티베트 불교의 원형이 남아있는 초사르. 이곳엔
수천 년 전 만들어진 불가사의한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 안은 마치 개미굴로 들어선 듯 신비롭습니다. 5층으로 된 동굴 안에는 40개 이상의 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끼니와 난방을 위해 피웠을 불의 흔적도 선명히 남아 있군요. 무스탕 곳곳에서 발견된 동굴들은 고대 혈거인의 주거지로 이후 티베트에서 넘어온 라마생들의 수행처로 추측될 뿐 알려진 게 없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렸던 걸까요? 불모지에 터전을 마련했을 그들의 생존 본능은 억척스럽고도 대단합니다. 무스탕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 차랑입니다. 차랑의 불교 사원은 15세기에 창건된 무스탕 최대의 승원입니다. 차랑의 불교 사원 안에는 동자승 학교가 함께 있는데요. 동자승들은 모두 학교 기숙사에서 지냅니다. 어리지만 자기 일을 알아서 하는 모습이 제법 야무지군요. 그러다가도 장난기를 감추지 못하는 게 영락없는 개구장이들입니다. 동자승 학교는 먹고 자고 배우는 모든 것이 무상입니다. 6살부터 16살까지 30여 명의 동자승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가장 어린 동자승은 그리운 부모 품 대신 형들의 보살핌 속에서 승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동자승들은 매일 경전을 암기하고 일반 학교와 같이 티베트어, 네팔어, 영어는 기본. 여기에 경전을 읽기 위해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도 익힙니다. 반가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점심은 우리네 급식과 닮았군요. 점심 메뉴는 메밀과 청보리를 반죽한 달과 채소를 넣고 끓인 카레 국물, 감자가 전부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차와 간단한 과자 정도로만 때우는 동자승들에게 점심은 가장 푸짐한 한 끼입니다. 쉬는 시간에도 불경 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동자승들은 정식으로 계를 받으려면 15세를 넘어야 합니다. 승려 교육이 끝나면 라마승이 될지 다시 속세로 돌아갈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와지 때 심한 체중한테 다 아람 또 취어지기 거가 매겨져라 이제 어지나 때 어디 마지막에 딩산 다 거기는 또비 고양 오잖네 서서 취어지니 되나 비자 바마나 먹기 체나에 중간에 뿌라 오나 되게 나머지를 미주나 뚜주부터 자와주나 되게다 그 취어지시도 사원 마당을 운동장 삼아 축구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해발 3,600m.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 자리한 축구장이 아닐까요? 자칫 공이 담장을 넘기라도 하면 축구 경기는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맙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간 공을 찾아올 때까지 말이죠. 보기에도 아찔한 길도 없는 절벽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올라오는 길은 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겐 놀이터나 다름없군요. 이러다 오늘 안에 축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행여 공을 다시 놓칠까 뱃속에 꽁꽁 숨겨온 아이. 넉넉하지 않게 소중함을 더 잘 아는 아이들입니다. 골을 넣은 것보다 더 장한 일을 해낸 꼬마 영웅들입니다. 무채색으로 입혀진 무스탕에 초록과 붉은 물결이 넘실댑니다. 여름에만 펼쳐지는 찰나의 비경입니다. 만개한 메밀꽃이 곧 수확철임을 알리는군요. 우리나라는 메밀꽃이 흰색인데 이것은 되게 아주 예쁜 분홍색이네요. 특이하네요. 아주 예쁘다. 무스탕은 산으로 가로막혀 1년 내내 비가 적습니다. 우기인 여름의 강우량도 185mm 정도에 그쳐 히말라야의 고원 사막이라 불리죠. 적게나마 내린 비로 로만탕 공원에 초록의 군락이 생겼습니다. 말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된 거죠. 말을 살찌우는 날 잔치가 열립니다. 여름은 무스탕 사람들에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안겨줍니다. 내가 어이보 있어요. 어이보. 잔치에 갓 수확한 보리로 만든 창이 빠지지 않습니다. 창은 우리네 막걸리를 닮았네요. 함께 나눠 마시며 잔치를 즐깁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히말라야의 깊은 협곡 메마른 땅에서 마음의 풍요를 일구며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 히말라야를 품은 사람들의 삶은 설산만큼 맑고 견고합니다.
자